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데스크 계속해서 대전, 세종, 충남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축산물 소비에서도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외식을 꺼리면서 등심이나 갈비 등 구이용 소비는 크게 줄어 재고가 쌓이는 반면 가정에서 국거리 등 한우 소비가 늘면서 속값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은선 기자입니다. 홍성현 한우 육가공업체 냉동창고에 갈비 세트가 쌓여 있습니다. 갈비 재고량이 30% 이상 늘면서 손질도 못한 갈비까지 냉동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갈비가 이렇게 냉동으로 쌓여 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원래는 명절 대비해서 한 달 전부터 이렇게 상품화해서 만드는데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죠. 코로나19로 외식을 꺼리면서 구이용 등심도 남아도는 건 마찬가지. 갈비처럼 얼려서 팔 수도 없어 원가 이하로 내다 팔다 보니 재고의 자금 압박까지 육가공업체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고급육을 다루는 백화점과 식당 주문량이 80% 이상 급감한 반면 삼시세끼를 집에서 해결하다 보니 마트 등 소규모 정육 코너 매출은 10% 이상 올랐습니다. 구이용 값비싼 그런 제품보다는 국거리, 불고기, 좀 실속형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고기 부위가 잘 나가고 있습니다. 한우 소비가 늘면서 속값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휴장에 들어갔던 가축시장은 지난주부터 다시 문을 열고 있는데 특히 출하를 못했던 송아지 물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기준 600kg 고기소 가축시장 경매 가격은 647만 원, 수송아지는 422만 원,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예정보다 한 50일 정도가 좀 지연 개장이 됐는데 사료값이 계속 증가되고 또 사는 입장에서도 6, 7개월 해야 되는데 8, 9개월 이렇게 지연되다 보니까 코로나19 장기화에 축산물 소비도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 코로나19 극복에 지역화폐 효과가 커지고 이에 따른 발행액 증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지난달 3일 지역화폐 여민전을 출시한 이후 한 달여 만에 판매액이 122억 원으로 당초 목표액보다 늘어 올해 발행 규모도 70억 원에서 370억 원으로 증액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전 대덕구도 이용 증가에 따라 지역화폐인 대덕 1호음의 올해 발행 규모를 3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늘리고 월 사용 한도도 100만 원으로 늘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전시도 지역화폐 출시 예정일을 5월로 앞당기고 발행액도 5천억 원으로 늘려 코로나 극복을 위해 사용할 예정입니다. 대전 서구가 대전 자치구 최초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연매출 5천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 2월 29일 이전 개업한 영세 소상공인과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각각 20만 원과 1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신청은 지난 14일부터 온라인 신청 접수를 우선 실시 중이며 내일부터는 서구청과 23개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을 받습니다. 이맘때면 전국의 배 주산지마다 인공수분을 할 인력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데 올해는 특히 코로나19로 일손구하는 게 정말 하늘의 별따기라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대표적인 배 주산지 천안에서 드론을 배꽃 인공수분, 즉 화접에 활용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윤미 기자입니다. 하얀 배꽃이 흐드러지게 핀 배밭 위로 가로 세로 2m 크기의 대형 드론이 쉴 새 없이 날아다닙니다. 자세히 보니 드론 밑으로 꽃가루가 활짝 핀 배꽃 위로 뿌려집니다. 일일이 사람이 꽃가루를 배꽃에 묻혀주던 인공수분, 즉 화접을 드론에게 맡긴 겁니다. 수십 명을 동원해 길게는 이틀씩 했던 작업을 드론이 20-30분 만에 끝내자 농민들은 신세계를 만난 듯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효과만 검증이 된다면 인력난에 많은 도움이 되겠고 모든 경비면에서도 많이 전략이 될 거로. 기존 농업용 드론에 꽃가루통과 이를 내뿜는 대롱을 붙여 인공수분 전용으로 개발해 시범 도입했습니다.
통에 있는 화수분을 뒤에 송풍장치와 펌프로 인해서 저희가 분사하는 기술입니다. 핵심은 노즐에 있는데 노즐을 아주 얇게 잘 분사할 수 있도록. 전국의 배 농가들이 비슷한 시기에 사나흘 동안 인공수분을 맞춰야 하는 탓에 공무원과 농협 직원을 비롯해 군인, 학생들까지 동원될 정도로 해마다 일손 부족에 시달려왔는데 특히 올해는 코로나 사태로 지원 손길마저 끊기면서 서둘러 도입했습니다. 사람 손길이 닿을 때와 비슷한 효과가 나타나면 천안시와 농협이 드론을 구입해 내년부터 본격 활용할 계획입니다. 착과가 확실히 된다고 하면 내년부터는 이제 드론 확대를 더 공급을 해서 농가가 만성적으로 겪고 있는 인력 부족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생산비의 증가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농약이나 벽실을 사람 대신 뿌려주는 등 최근 농업에서 활발히 활용되는 드론이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는 과수 농가의 효자 노릇을 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청각 장애인이 처음 접한 노래를 음정에 맞게 따라 부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청각 대신 촉각으로 소리를 인식하는 기술이 개발된 덕분인데요. 청각 장애인의 음악 교육뿐 아니라 언어 재활 훈련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고병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생후 이틀 만에 청력을 잃은 청각장애인 1급 청년이 처음 접한 노래를 반주에 따라 부릅니다. 반짝 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개발한 촉각 피치 시스템 덕분입니다. 음악과 사용자 목소리의 주파수 신호를 분석해 음의 높낮이를 맞추고 이를 장갑에 부착된 센서를 통해 손가락에 진동으로 전달합니다. 직접 듣지 않아도 손가락 마디의 감촉으로 뇌를 자극하는 감각 치환 원리를 이용한 겁니다. 이 장갑을 통해 3옥타브 36개의 음계가 촉각 패턴으로 전달되는 겁니다. 청각 장애인을 상대로 한 임상 연구 결과 음역이 넓어지면서 음정 정확도가 3배가량 높아졌습니다. 음정이 구분하기가 좀 어려웠거든요. 그 반대로 새로운 감각이 촉각이 한번 훈련이 해보니까 확실히 음정의 크기, 세기와 약함 이렇게 구분할 수 있었고. 연구팀은 이 기술이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음악 교육뿐 아니라 의사소통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말할 때 억양이나 높낮이나 그런 데 있는 의미를 파악하거나 의미를 전달하는 데는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연구팀은 이 기술을 특수교육 또는 훈련기법 표준안으로 만들기 위해 장애인 단체와 공동 연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고병건입니다. 미래통합당 대전시당은 오늘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4.15 총선과 관련해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통합당은 관건선거와 금권선거 의혹의 사례 취합과 황운하 당선인의 공무원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 고발, 동구와 중구, 대덕구 재검표에 대비해 법원에 투표지 등 증거 보존 신청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대전고법 형사 3부가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죄로 1심에서 징역 22년을 받은 50대 남성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머니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두르고 구호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1심 재판부 판단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대전 파남동 한 아파트에서 노모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22년을 선고받자 형량이 높다며 항소했습니다. 세계 주요 식량 수출국들이 코로나19 여파로 보호주의를 강화하고 있지만 충남도는 오히려 쌀 수출을 확대합니다. 도는 식량 위기 가능성이 희박하고 자급률도 높아 가수요에 대한 가격 폭등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전망하고 미국 처리장 시설 현대화와 충남 쌀 마케팅 지원을 통해 쌀 수출을 확대하고 농가 소득을 이끌 계획입니다. 반면 인도와 베트남, 캄보디아 등은 쌀 수출을 줄이거나 중단했으며 러시아나 알제리, 카자흐스탄 등도 일부 먹거리나 농산물 수출을 제한할 예정입니다. 코레일 일부 직원이 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정부 감사에서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코레일에 대한 감사를 벌여 고객 만족도 조사에 응한 직원 208명을 적발하고 이 중 16명을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 결과 올해 1, 2월에 시행된 2019년도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 전국 12개 지역 본부 중 8개 본부 소속 직원 208명이 전체 15.4%인 222건의 신분을 속이고 참여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지난 겨울 고온 현상이 두드러졌던 것과 달리 이달 들어 평년보다 서늘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15일까지 대전의 하루 평균 기온이 평년 이하였던 날은 모두 11일이었고 특히 아침 최저 기온이 평년 기온을 밑돈 날은 13일에 달했습니다. 기상청은 지구 온난화의 여파로 시베리아와 몽골 북쪽의 기온이 오르면서 우리나라의 북서쪽 찬 공기가 유입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세종, 충남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있습니다.